안녕하세요, MZ 여러분. 오늘은 투자에 이어서 시드머니 과연 어떻게 마련할 건가? 네, 오늘 설명 들으시면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구나라는 좀 생각을 이렇게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시드머니 만드는 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힘으로 시드머니 만들어서 부자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 이벤트로 아재 부모 지원 받아서 시드머니 마련하고 부자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저축을 꾸준히 해서 저축 이벤트를 만들고 그걸로 부모 지원 받아서 부자 되는 겁니다. 즉 결혼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부모는 지원해 준다는데 그래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세 번째고요. 자, 첫 번째, 내돈내산입니다. 그냥 혼자 힘으로 저는 부자 될게요.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아무리 적게 벌어도 200 이상은 벌 거고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자고 했었죠. 20대에는 한 월 200 버시고 노력해서 30대는 300, 40대 400, 50대에 한 달에 500 버는 걸 목표로 하시고 대신에 뭐 500을 벌어도 매달 100만 원씩만 투자하세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쓸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3, 4, 50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비 여력이 커지니까 이때는 번 대로 쓰시고 100만 원만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호 투자 이렇게 10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서 20년 동안 굴리고 그다음에 또 2호 투자를 만들어서 10년간 투자해서 굴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10년 투자하고 이걸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인생 반환점부터 부자로 살기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저축을 하고 이 투자 포트폴리오 요거를 20년 동안 놔둡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래에셋에 금과 나스닥을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10년이 지났을 때 그거를 이제 더 이상은 투자 안 하고 놔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수익률 15%를 달성하게 되면 그 돈은 45억이 됩니다. 이때부터 1년에 뭐 이제 놀면서 3억씩 써요. 그럼 15년 지나면 없어진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3억 쓰고 남은 42억이 또 연수익률 15%를 만들어내면은 1년에 3억씩 써도 돈이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하죠. 이렇게 2호 투자 열차를 만드는데 10년 동안 투자해서 이거 뭐 삼성증권에서 만드세요. 뭐 미래에셋에 또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약간 금 포션을 좀 줄이고 나스닥을 올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좀 조정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 뒤에 25년 동안 둬요. 좀 더 두죠, 20년보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92억이 됩니다. 1년에 5억씩 써도 18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근데 이것도 연수익률 15%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써도. 그러니까 92억에서 5억 빼면 87억 남는데 그 87억이 더 불어나게 됩니다. 쓴 거보다. 자산은 계속 늘어나게 되죠. 마지막 근로기간에 10년 동안 3호 투자 열차를 만들어서 뭐 키움증권 같은데 투자 포트폴리오를 또 그때 맞게끔 안정적으로 연수익률 15%를 노리고 만든 다음에 10년 동안 투자하고 매달 100만 원, 28년 보유하면 얼마가 되느냐? 140억이 됩니다. 이거 뭐 1년에 5씩 써봐야 이게 줄겠어요? 그런데 이 돈이 다 쌓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 그러면은 뭐 이때 뭐 부동산으로 집도 좀 사고 이때 뭐 하자마자 월세로 좋은 데 들어가시고 좋은 차 사세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좀 질리시면은 집을 하나 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더 사시고 해외여행 쭉쭉 가시고 명품 사시고 아무리 써도 돈이 줄어들질 않죠.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동안 한 게 뭡니까? 이 10년, 30년 동안에 바이 온리 한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샀죠. 바이.
그리고 남은 60년 동안 셀 온리 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더 투자금을 넣지 않고 그냥 놔두면서 그냥 팔면서 인제 쓰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건 결국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힘, 바로 MZ 세대가 갖고 있는 무기, 30 년이나 시간을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수익률 15%에 투자를 했다는 거. 이렇게 된다면 당신은 정말 큰 부자로 산다는 거죠. 자,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매달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매달 힘드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 좀 도와준대. 그러면은 결혼 이벤트와 함께 부자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35살 때 결혼을 한다. 근데 양쪽 부모님이 "너 이번만 도와주고 안 도와줄 건데 이 정도 여력 있어." 1억 5천씩 지원을 해 준대요. 3억이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국가에서도 세금을 안 띱니다. 뭐 이거는 아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한테 받은 3억 원을 전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저희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 뭐 전세 자금 뭐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합쳐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혼 관련 비용은 최소화하시고 본인들이 결혼 전 모은 돈, 그 돈으로 결혼하시고 또 신혼집은 전세 가지 마세요. 월세로 가시고 이 보증금 월세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건 부동산 편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또 결혼에 대한 얘기도 뒤에 이제 나중에 컨텐츠에 올려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35가지 모아놓은 돈은 최소의 결혼 자금과 또 신혼 생활로 쓰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3억은 전액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이 그래프에서 35세에 결혼을 했을 경우 3억을 투자를 한 뒤에 일하죠. 뭐 한 달에 뭐 둘이서 500씩 벌 수도 있고 합쳐서 700 벌 수도 있고 그거 다 쓰세요. 이미 투자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한 돈 3억을 연수익률 15%로 올려서 25년을 둬서 60살이 됐을 때 얼마가 되냐? 100억 가까이 됩니다. 99억. 그러면은 남은 이 인생은 바로 이 99억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 50억으로 집 사시고 49억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매년 3억씩 써도 49억을 3억 쓰면 46억이 남는데 그 46억이 1년 동안 수익률 15% 내면은 3억보다 더 크죠. 계속 자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도 내시고 관리비 내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처음에 35세 때 3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신혼 때 못 간 그런 좋은 해외여행 또 못 산 명품 다 이때 사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한테는 아주 풍요로운 미래가 기다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나 결혼 안 할 수도 있는데 나이는 어느 정도 됐고 근데 부모님이 좀 도와주긴 한데 그러면 결혼 때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저축하면 매칭해 달라고 하십시오. 즉 이 방법은 결국 저축을 통한 건데요. 저축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 저축에는 적금하고 예금이 있습니다. 뭐 이걸 구분 못하는 분도 좀 계시던데 가끔 적금은 쌓아가는 겁니다. 즉 자산 0에서부터 쌓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원에서 매달 80만 원씩 내면 1년에 거의 1,000만 원으로 모입니다. 정부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적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 특별 적금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자도 매우 높습니다. 일반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적금으로 돈을 만들기 시작하시고 일단 1,000만 원이 모이면 예금은 예치해 둔다는 뜻이에요. 보관해 둔다. 그러면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돈을 보관해 봐야 이제 의미 없으니까 먼저 적금을 통해서 1,000만 원까지 모으시고 이 1,000만 원은 은행에 놔두면서 이자를 받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놔둘 때 또 매달 그때도 벌 거 아니에요. 그때 적금 들고. 그러니까 적금과 예금을 계속 사이클로 5년 동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5천만 원과 이자가 남게 되죠. 5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 수고했으니까 이 이자로 여행도 좀 가시고 재밌게 지내시고 이 모아둔 5천만 원은 이제 투자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여러분들이 뭐 20대든 30대 초반에 5천만 원이 확보되면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서 그 전에 저기 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저축을 해서 이렇게 5천을 만들면 저 결혼할 때 뭐 안 해주셔도 되니까 5천만 원 좀 매칭해 주세요.
뭐 오케이 받으시면 미리 준비를 하시겠죠, 본인도. 그러면 함께 모은 1억을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1억을 확보를 한 뒤에, 이것도 물론 부모님한테 얘기해 드리고, 한 10년 지난 후에 부모님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래, 이제 1억 매칭해 줄게. 그럼 2억이 모이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뭐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저축은 이제 그만하시고, 모두 쓰시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다시 한번 이것도 보시면, 돈을 이렇게 버시다가 처음에 5천 만들어서 부모 5천과 함께 1억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또 1억 만들어서 부모님 1억과 함께 2억 투자하시고, 이렇게 해놓은 뒤에 남은 그 근로 시간, 전성기 때까지는 번 돈 다 쓰시면서 지내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1차 투자했던 그 1억이 30년이 지나면 60억이 되고요. 2차 투자했던 그 2억이 20년이 지나면은 이게 33억이 됩니다. 그럼 총 99억이 다시 모이게 되죠. 그러면 이때 60살이 되면은 집 사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이제 절반은 생활비로 쓰시는데 3억씩 써도 돈 안 없어집니다. 점점 늘어나죠. 그렇게 많이 모이면 또 집 한 번 더 사세요, 나중에. 한 75살쯤 됐을 때 50억짜리 집 산 뒤에 75세 때는 한 80억짜리 사시고, 그렇게 사도 될 만큼 자산이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내 힘으로 부자 될 수도 있고, 시드머니 모아서, 또한 베이비 부머 우리 그 지원으로 또 투자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타가 좀 나요. 베이비 부머. 근데 부모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베이비 부머는 뭐 아시겠지만 애들이 막 그 붐처럼 일어나서 많이 태어날 때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전쟁 후에 미국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전쟁 이후에 그 젊은 부부가 그때서야 결국 같이 살게 되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각 나라별로 다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그때 태어난 우리 부모님 세대죠. 베이비 부모는 다시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 부모님 지원으로 장기 투자 결국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60살이 되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황금기부터는 돈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도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드머니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멀리 보고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당장 시드머니를 뭐 1년 안에 뭐 6개월 만에 못 모아서 나 못하겠다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좀 이렇게 보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시드머니 마련할 수 있고 그걸로 큰 부자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